내일 내가 이렇게 실패하거나 내가 이렇게 아파도 이 대한민국 사회는 요렇게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나의 내일에 대한 그런 희망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교수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요. 엄마 심장 따라서 가라는 책의 작가로 불리고 싶은 강선우입니다.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20살이에요. 프레더-윌리 증후군이라는 발달 장애가 있는데요. 아이 만나면서부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읽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전공했고요. 그리고 주립대 교수로 임용이 돼서 일을 하다가 세상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맨땅에 헤딩하듯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치 시작했습니다. 교수로 일을 하고 또 뭐 글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작은 느낌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런 시간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책에도 나오는데 친구 이상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 아파서요. 이 죽음이 뭐지? 라고 제가 저 스스로 수용하기 이전에 갑작스럽게 아빠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연이어서 보내고 나니까 그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힘겹더라고요. 이제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다시 좀 추스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지가 않구나.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연결이 되면서 정치를 하고 싶다. 정치를 하면 정치를 도구로 해서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저의 주변 상황이라 함은 제가 아이와 둘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 하나만 생각하면 이제 직장 정리하고 한국으로 와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이 과정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이는 거기 미국에서 10년을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던 상황이라 얘를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얘는 또 새로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모든 주변 환경이 어떡할까 저 혼자서 결론을 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그냥 아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설명을 했어요. 엄마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엄마는 엄마 친구들도 있고 엄마 선생님들도 있고 아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너는 그렇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엄마는 너무 하고 싶긴 한데 그런데 너가 그게 힘들다고 하면은 엄마는 전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때 아이가 쉽다는 듯이 그냥 툭 하고 해준 얘기가 그냥 심장 따라서 가 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 이렇게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4단어로 정리를 해줘서 그래서 굉장한 용기를 얻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치에 도전을 하게 됐죠. 선거에 나오고 그리고 국회에 입성하고 그 과정 동안에 엄마 손길이 참 많이 필요한 아이인데 어느 아이든 그렇겠지만 참 많이 필요한 아이인데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시간이 없는지 왜 바쁜지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이해 없이 저를 그냥 너무 다 사랑을 해줘요, 아이가. 제가 하는 일까지도 이 아이는 사랑을 해줘서 그래서 너무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마운 면이
많아요. 네. 제 책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의 제목이 우리 모두가 서로의 보호자, 돌봄 공동체를 향하여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서로의 보호자고 돌봄 공동체를 향해서 가는 그런 발걸음 놓는 것이 저의 꿈, 목표, 그리고 의정 활동의 방향인데요. 지난 한 3년 넘게 돌아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성과들이 조금은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들도 그러하고요. 희귀난치성 질환 앓고 있는 아이들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동학대 관련된 예산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복권 기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기금도 있었고요. 복권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고 범죄 피해자 기금을 얼마나 걷어들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일원화했어요. 이제 복지부로 다 가져와가지고 기금을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줘서 이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어느 정도 예산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을 쓰는 주체가 복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었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세상으로 살지 않으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고요. 조금 더 두터운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이 돌봄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그 답은 나와 있죠. 국가가 제공을 해야 하는데 되고 있나? 그 당사자들이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그래도 조금은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나, 그런 희망을 가지실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요런 돌 하나하나 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국가 예산을 다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쓰자고 주장하는 게 맞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냐? 그리고 그 세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지 않냐라는 질문 하시거든요.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이렇게 음료수 마실 때 마시는 그런 구부러진 빨대나 저상버스, 둘 다 편리하잖아요. 빨대도 이렇게 세워진 것보다는 구부린 게 편하고, 버스도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편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장애인들 위해서 나왔던 그런 아이디어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혜택은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일 내가 이렇게 실패하거나 내가 이렇게 아파도 이 대한민국 사회는 요렇게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나의 내일에 대한 그런 희망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선거 때, 지난 총선이었죠. 별명이 강한 엄마였어요. 근데 강한 엄마가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 돌봄이 더 필요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죠. 제 책에 추천사 써주신 우리 유명한 그 정은혜 배우 어머님, 장차현실 작가께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불쌍할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아도 그냥 평범한 일상일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심리적인 응원, 내가 이 사회에서 수용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들을 느껴지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많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나랑은 많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꼭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아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오롯이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동료들, 친구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오롯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아도 웬만큼 괜찮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